이제는 몰락해 일본 미디어에서 웃긴 개그 캐릭터로 쓰이는 평균 연령 54세 야쿠자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범죄 조직 야쿠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암시장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비공식 마피아로 활동했는데,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요 도시가 폐허가 되었고 지역 경찰이 무장 해제되는 등 황폐화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야쿠자 조직이 활동하던 암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며 그들은 번성하기 시작했고, 야쿠자는 사람을 죽이도록 고도의 훈련을 받았던 전쟁 참전 병사들을 대거 모집하면서 완벽한 거대 조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야쿠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약 1만 명의 조직원을 보유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은 지원자의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해 펜과 종이로 시험을 보죠. 이 조직은 12페이지의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조직에 잠재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야쿠자 조직에 불복종하거나 불명예를 안긴 야쿠자 조직원은 손가락 일부를 잘라내는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속죄해야 하는데, 이 행위를 유비치메라고 하며 손가락을 짧게 자른다는 뜻으로 많은 야쿠자 조직원들이 새끼손가락에 일부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는 날카로운 칼과 천을 사용하여 어떠한 조직원의 도움도 없이 범죄자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절단된 손가락은 사과의 표시로 알코올이 담긴 작은 병에 담아 야쿠자 조직 상사에게 보내지죠. 만약 또 조직에서 잘못을 한다면 남은 손가락의 추가 부분 또는 다른 새끼손가락을 절단해야 합니다. 이 행위의 극심한 고통 외에도 새끼손가락이 짧아지면 일본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어 조직 간의 전쟁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지지만, 많은 야쿠자들이 조직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형벌을 행합니다. 일본에서는 문신이 야쿠자와의 연관성 때문에 수영장, 목욕탕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죠. 야쿠자에게 문신은 조직원을 알아보고 헌신을 증명하고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들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닌 직접 손으로 찔러 넣는 이레즘이라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디자인됩니다. 이레즘이 문신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전신 문신을 자랑하는 야쿠자는 조직에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신 디자인 자체는 일본 신화를 기반으로 하며 용과 사무라이, 잉어는 각각 부와 명예,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신으로 꼽히죠. 야쿠자 조직의 구성은 철저한 위계 질서에 기반하고 있는데, 야쿠자 입단식인 사카즈키 고토는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결의 의식으로 이 의식에서 사용한 술자는 반드시 잘 간수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손상이 가는 순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를 잃어버리면 파문당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 술잔을 반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는 관계 말고도 의형제의 사카즈키를 맺으면 서로 나이나 세력을 따져 형, 동생을 정하고 서로 위치가 비슷한 경우 그냥 교다이라 부르죠. 만약 조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세력을 키워 자신들만의 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은 오야붕이 설립한 조직 산하로 들어가며, 이럴 경우 어느 야쿠자 조직 산하라는 식으로 간판을 걸어 자신들끼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하죠. 야쿠자의 수입원 중 상당수는 마약 밀매, 매춘, 공갈 등 전통적인 마피아 수법에서 나오지만, 야쿠자의 색다른 수입원 중 하나는 기업 협박인데, 이들은 상장 기업의 주식을 사서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된 후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죠. 대부분의 해외 상장 기업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일본 법률은 대주주에게만 공개되는 독점 정보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업이 연례 보고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쿠자들은 막대한 돈으로 기업의 대주주가 되어 연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부정행위를 알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대중의 인식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일본에서 이 전략은 야쿠자에게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죠. 야쿠자의 기업 협박 관행에 휘말린 대기업 중에는 증권과 은행, 일본항공 회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야쿠자는 일본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1955년부터 5년을 제외하고 모두 집권한 우익 정당인 자민당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민당은 야쿠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죠. 초대 자민당 총리 기시 노부스케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야쿠자 멤버에게 보석을 제공하는 등 야쿠자와 깊은 관계를 맺었으며, 야쿠자는 돈 외에도 지방에서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벼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농부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야쿠자가 건설업을 관리하다 보니 농부들은 야쿠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고, 그렇다 보니 야쿠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민당에 더 많은 표를 행사합니다.